아기는 29주에 1,050g으로 태어났고요. 수술방에서 아기를 받아와서 이제 36주가 될 때까지 키우는 과정이 처음 이니셜 과정이고요. 아기는 그래도 요 주스에 요 몸무게로 태어난 거 치고는 꽤 괜찮은 편이라서 일단은 다행인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거든요. 맞아요. 자전거로 출근해가지고. 여기 돈? 교수님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15분? 15분? 네. 차로 출근 안 하시고 자전거로 출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겸사겸사 하겠습니다. 네, 저는 소아청소년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영명이라고 하고 겸직으로 이제 신생아 중환자 실장 및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생아들 또 미숙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2년째, 12년째 이제 의사.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다른 데로 옮기셔가지고. 요거는 가족분들. 네네네. 저희 애들 자녀가 몇 분이세요? 애들 2명인데 네. 이제 걔네들은 이제 다른 데 살고 혼자 여기서 이제 있다가 주말에만 가끔씩 이제 보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나이대가 어떻게 돼요, 자녀분들?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연년생으로 태어나서 모니터 소개를 한번 할까요? 이거 모니터. 이게 처음에 오자마자 이렇게 좀 크게 쓰시는 교수님들 보고 이거 좋다 해가지고 키보드도 약간 네. 텐키리스로 사용하시나 봐요. 그냥 예쁜 저는 컴퓨터 잘 못하는데 그냥 예쁜 걸로 했어요. 오늘 일정은 그냥 오전에 회진 돌고 연애한 다음에 오늘 오전 외래하고 그리고 오늘 당직. 네 오늘 당직이고 내일 아침에 퇴근. 아침에 퇴근도 근데 뭐 제 시간에 할 때도 있고 환자가 안 좋으면 좀 더 있다가 갈 때도 있고 그거는. 그럼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의사 3명이요. 세 분이서 저 포함해서 전문의 3명이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쓰고 있고 제가 지난 4년 정도 동안 휴가 쓴 횟수가 총 5일이 안 되거든요. 네. 총이요? 4년 동안? 네네네. 한 3일인가 4일밖에 못 썼어요. 이제 회의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네. 45분 하니까. 네. 그럼 지금 회의에서는 뭐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입원 환자 이제 전반적으로 다 엑스레이를 보고 그다음에 아침에 그 혈액 검사한 결과들 보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오늘 플랜 어떻게 할지. 네. 오늘 빼는 건 좀 빠를 것 같고 오늘까지는 빈카 유지하고 BP는 50에 30, BMBP 37 확인하였습니다. 도파 5마이크로요? 네. 바로 회진하시는 거예요? 네네. 브레인 토너 좀 보고. 야, 프론으로 안 해놓으면 힘들어요. 힘들어하는데? 그러면은 그냥 나자로프 0.5리터? 그 전에도 독일 옐로우씨? 네, 그거요. 회진은 끝나신 건가요? 네, 회진은 끝났고 이제 그 이수가 애들이 보통 무호흡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기가 좀 덜 성숙하게 태어나서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간혹 머리에 뇌출혈이 있을 경우에 갑자기 무호흡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뇌 초음파 보려고. 아기가 진짜 작네요. 네, 얘가 몇 그램? 태어난 게 29주에 1kg. 29주 1kg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회진 돌았던 애기들 중에서는 큰 이상 있는 애기는 없나요? 네, 어저께랑 비교해서 뭐 크게 뭐 나빠지거나 그런 애들은 없고요. 네. 특이사항은 이제 오늘 전원 가는 아기가 있는.
인공호흡기를 달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가 동승하지 않으면 안 돼서 저희가 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소아과 인력이 별로 없어서 네. 삼성의료원에서 좀 감사하게도 의료진분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오셔서 전원을 가는 케이스가 한 케이스. 그래도 생각보다 연락이 빨리 왔구나. 네, 빨리 왔고 11시쯤이면 도착. 제 외래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 병원에서 일단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시 있던 병원으로 이렇게 역 이동을 하거든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일 고생 많았고, 물론 이한이가 제일 고생 많았지만 이한이 다음에 아버님, 어머님 고생 많으셨고, 저번에 그 첫날 태어났을 때 그때 정말 제가 안 좋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 이제 이한이가 스스로 극복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일단 의지가 컸기 때문에 이한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고, 이제는 크게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고, 갔다가 이렇게 되면 오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때 정말 이해하기 잘 맞아서 감사합니다. 안 해주세요. 네. 심장 공격을 보이는 심장과 신장에 있는 설명. 크게 뭐 이렇게 면회하러 매일 네. 이렇게 오세요? 네, 거의 매일같이 아침이랑 저녁에 오고 있습니다. 아, 아기는 여기 입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오늘로 해서 한 3주 정도 이제 네. 다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아기가 아까 보니까 쌍둥이이신 것 같더라고요. 이른둥이라고 아. 많이 몇 주째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횟수는 좀 29주 정도. 그 둘째가 많이 작아가지고 네. 태어날 때 그래도 600, 한 90g 정도 태어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950, 940 정도 돼가지고 네, 선임을 워낙 잘 봐주셔가지고 많이 네.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저 뭐 하는 거예요? 캥거루 케어를 하고 있는데 캥거루 케어는 캥거루가 새끼를 안고 있듯이 우리 엄마가 아기를 피부와 맞닿게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캥거루 케어라고 합니다. 부모와의 일단 정서적인 그런 교감이 생겨서 애착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만. 잘 보내고 외래 때문에 올라가야 돼서 고생 많이 했고 하나씩 잘 치료 받으시면 되고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신생아 이송이 진짜 네. 어렵죠. 근데 이 튜브를 안 갖고 있으면 사실 의사가 동승할 필요는 없는데 튜브를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의사가 아니면 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꼭 저렇게 가는 거죠. 이제 바로 외래 네. 믿었어요. 38.5일 2.8kg 오늘 3.2kg 100g 늘었으면 딱 자기가 늘어야 될 최소한만 늘었거든요. 네. 근데 병원에 있을 때보다 느는 게 조금 더딘 것 같은데 병원에 있을 때 되게 잘 해봤던 것 같은데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먹는 거 지금 뭐 먹이세요? 지금 이른둥이 아직 먹이고 있어요. 3kg까지. 얼마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많이 먹으면 70까지 먹고요. 감사합니다. 소아과 진료라 그런지 확실히 오래 진료 보시더라고요. 뭐 오래 보는 편은 아닌데 질문도 되게 많으신 거. 질문 많으세요. 질문 많으실 수밖에 없고 다 대답해 드려야지 이제 또 걱정 안 하시니까 웬만하면 제가 태어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질문할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적어오라고 하거든요. 적어오셔서 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외래 이제 애기들 이렇게 오면 교수님도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너무 좋죠. 이렇게 잘 커가지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와서 보고 집에 가는 경우 너무 고맙고 진짜로 애들한테 고마워요. 보호자분들한테도 고맙지만 애들 건강하게 온 거 보면 진짜 가끔씩 울컥울컥해요. 네. 저런 거 보는 게 이제 제가 사는 이유죠. 이제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네 밥 먹으러 보통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교수식당 아니면 집에서 싸와서 먹기도 하고 당직방에서. 오늘은 교수식당에서 먹으니까. 들어가네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교수님도 애기 키울 때 육아를 좀 하셨어요? 예전에 같이 살 때는 했죠. 지금은 애들이 커서 이제 그냥 놀아주면 되는데 예전에는 사실 저는 잘 안 맞았어요. 집에서 육아하는 거요? 네. 제가 그리고 소아과 의사긴 하지만 애들 별로 사실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왜 수학을 선택하지? 저 인턴 때 이제 과를 지원해야 되는데 수학과가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아, 그 외국 분위기가 레지던트 선생님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저기 가면 도망가진 않겠구나. 효과를 봤죠. 그래도 점점 애기들이 좋아지고. 그럼요. 네, 네. 후회는 없으신가요? 수학과인가요? 아니 없어요. 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아침에 출근할 때 월요병이 있거나 뭐 이런 직업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아침에 출근할 때 즐겁게 출근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찾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사모님도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 와이프가 여기 교수였다가 나가가지고 배우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이게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했는데 저보다 2년 선배였어요. 같은 수학? 네, 같은 수학과고 선배였는데 일하다 보니까 겹칠 일이 많고 당직도 같이 겹치니까 하다 이제 정이 들어서 네. 드라마가 소가 아니네요. 거의. 물론 예쁘기도 했고 갑자기. 그날을 까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 예전에 하나 앙케이트 조사한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원주의과대 무슨 말씀인지 학창 시절에 제일 인기 많았을 것 같은 교수님 1위. 어떠셨어요? 기분 좋죠. 실제로 없진 않았어요. 약간 조정석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또 조정석이 스리생 나오고 그러면서 몇 번 듣긴 했어요. 당직실 가가지고 오전에 조금 하려고 했던 발표 준비 같은 것도 좀 해야 돼요. 이 CC 먹죠? 네.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아이인가 봐요. 오늘은. 지금 오늘이요? 네. 얘랑 이제 둘 다 네. 기흉이 생긴 애들이라서 조금만 기흉이 심해져도 이렇게 심장을 누르거든요. 네. 산소파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심장 박동수도 떨어져서 그런 거를 잘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 얘도 지금 방금 산소파도가 떨어져서 엑스레이 방금 찍어봤는데 기흉이 좀 심해져가지고 일단 인공호흡기 세팅을 좀 바꾸고 이따가 한 1시간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돌려요. 저희 사실 저도 지금 30일 된 30일이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30일 된 아기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를 좀 여쭤보는 건데요. 아기가 지금 수유 중에 계속 잠이 들거든요. 이게 수유 중에 잠드니까 중간중간에 안 먹어요. 이때 계속 먹여야 되는 건지 깨워서라도. 네. 100일 때까지는 네. 웬만하면 낮에는 계속 깨우셔서 먹이시는 게 좋아요. 깨워. 하루에 먹어야 되는 미니멈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몸무게 곱하기 150cc 네. 이상은 먹어줘야지 탈수가 생긴다든가 그러지 않거든요. 그 이상만 먹으면 상관은 없고. 그리고 애기 두상 관리하는 사두증이라 그러잖아요. 애기를 막 이쪽 이제 뭐 1시간 눕혔으면 이쪽 반대쪽으로 해서 1시간 눕히고 두상 관리하면 두상이 이뻐진다 아니면 이건 유전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어떤 게 맞는 건지. 머리 모양이 유전일 수도 있는데 네. 그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여기 이제 뭐 대천문도 있고 뒤에 이제 그 작은 소천문도 있는데 머리에 있는 그 뼈들이 다 다치는 다 유합이 되는 시기가 보통 18개월까지거든요. 생후. 그때까지는 머리 모양을 만들어가는 거고 관리가 중요한데 근데 이제 머리 모양 예쁘게 만든다고 밤에도 엎어놓고 이렇게 하면 네. 엄마 아빠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 애기가 이렇게 코를 박고 숨을 못 쉴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도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죽을 뻔했어요. 사실 궁금한 게 최근에 더 가르치는 방법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데 저의 경험을 그 얘기를 드리면 처음 몸이 될 때 태연이시죠? Gave her medication for the syphilis, and now. 외국인 환자분들도 꽤 많아요. 네, 외국인 환자분들이 여기가 특별히 많아요. 저희 병원이. 저희 신생아 중환자실이 이제 커버하는 바운더리가 커서 그런가요? 되게 크죠. 그러니까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충청도에서도, 경상도에서 상주, 안동 이런 데서도 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도 베드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한계가 있죠. 여기가 무호흡이 조금 많아져가지고 혹시나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폐에 기흉 생긴 게 좀 심해져서 천 공기를 좀 빼주려고 25cc 뺐거든요. 이야기는 이제 25주에 네. 태어났나 봐요. 네, 25주에 710g인가? 710. 네. 그때 한번 뉴스에 나왔던 게 22주 22주에 걔는 300, 아, 390인가 70인가 이상하게 이렇게 그 주스가 어린애들 한꺼번에 몰려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밤에 당직 쓰면은 꼴딱 세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이탈이 계속 흔들리니까 그러면 얘 보고 있으면 또 저기서 땡땡땡 거리고 하면 또 저기서 땡땡땡 거리고 한 10분, 20분 있다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확 꼬꾸라지고 그러니까 또 오히려 그럴 때는 방에 들어가 있으면 더 힘들어서 아예 그냥 나와 있죠. 계속 핸들링 웬만하면 하지 말고 이 포지션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이터. 네, 라이터. 그러면 또 떠나가는 애기들도 많잖아요. 많죠. 좀 적응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견뎌내는 법이 있으실까요? 그게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레지던트 1년차 때 처음으로 이제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익스파이어 한 애를 처음 보고 그때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 앞에서 의사가 울면 좀 그래요. 네네. 예. 근데 그땐 그걸 몰랐고 그때 울었는데 지금도 울음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는 자리를 좀 피하죠. 적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적응이 잘 안 돼요. 그게 버티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그거는 적응할 수가 없고 특히나 또 저는 또 애 둘의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기가 태어나고 자기 아기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얼마나 부모님들이 힘들지를 너무 잘 공감이 되기 때문에 진짜. 더 힘든 것 같아요. 뭐 점심시간에 소아청소년과 선택한 이유가 이제 분위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막 얘기하는 거로는 소아청소년과가 기피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수가 문제가 제일 클 거고 수가 때문에 일하는 것만큼 뭔가 소득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사람들 말고 밖에 나가 계신 이제 개원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을 보다 보면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들이 질문이 많으세요. 질문이 많은데 그거를 다 답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또 환자를 또 적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유지가 안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송권. 아까 소송 얘기가 나와서 교수님도 겪어보신 적이 좀 실제로 소송까지 간 적은 없고 소송까지 가다가 중간에 보호자분들이 포기를 해서 안 간 케이스가 한 2케이스 정도 있고 뭐 이거는 소송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살해 협박? 살해 협박?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안 좋게 됐으니까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무서웠어요. 그리고 뭐 저만 살해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애들이 어느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지 안다. 너네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적도 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근데 이 직업에 대해서 약간 좀 회의감도 들더라고요.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 다행히 실제로 저한테 뭔가를 하지는 않으셔서 잘 지나간 케이스인데 보호자들이 보통 대부분은 다 천사 같으시지만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산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면서 계속 가족이 사실 거의 전부인 것처럼 맞아요. 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정상이죠. 네. 그게 정상인데 자꾸 이상한 나쁜 쪽으로 이제 이렇게 애들을 못 보는 거에 적응을 해가고 있어서 가끔씩 이제 애들이랑 부둥켜서 지내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지내고 그래야 되는데 좀 힘든 것들이 한 2주에 한 번씩은 확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또 애기들이 그 교수님이 거의 아빠시잖아요. 네. 그죠? 네, 지금 신생아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애들을 잘 보면 나중에 또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가 많이 살렸구나,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영상 만들면 애기들한테 꼭 보내야죠. 저 이런 일 하고 있다. 네, 네. 가 아까 0.4가 하더라고. 새벽에 기흉이 좀 더 심해져가지고 큐브를 다시 넣었다가 빼고 이런 이벤트들은 새벽에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좀 작은 애기들을 볼 때는 학생들한테도 가르치는 내용이긴 한데 미니멀 핸들링, 맥시멀 옵저베이션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최대한 많이 관찰을 하고 계속 애기 동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대신 만지는 건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목욕탕에서 먹는 바나나 우유 이제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또 여기 또 터지게 되면 터치해놓고 가면 아침에 퇴근하시잖아요. 네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계속 생각나고 있는. 그래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다음 당직자한테 전화를 하게 되죠. 전화를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부담될 텐데 다음 당직자 너무 불안하면 다시 오죠. 이거는 찍으셨나요? 목욕한 거. 네. 아 곧 태어나는 애기는 어른 같아요. 어른 이제. 쪼기는 애들. 네. 맞아요. 태어날 때는 진짜 완전 군대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커가지고 오늘 스무스하게 넘어갈 줄 알고 이벤트가 터지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엑스레이 결과는 어때요? 아까보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 네, 다행이고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이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어요? 6시에 근데 여기 이용은 그래서 지금 엑스레이 좀 부탁드렸고요. 한번 봐야죠. 올려주시면 어때요 기준이? 기운이 커져서 다시 관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6게이지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좀 괜찮아졌나요? 기용 생겼던 거는 다 빠졌는데 더 잘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이 펌프 걸어놓자. 저 관이 또 이제 너무 얇기 때문에 어른들은 이렇게 큰 관을 넣어서 막힐 일이 없는데 이렇게 신생아이들은 관을 작은 거를 넣어서 조금만 뭐가 들어가도 막혀요. 그렇게 되면 또 기용이 생기고 또 기용이 생기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바꿔주고 막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면 컨벤션으로 보다 선생님이 봐서 컨벤션으로 할지 하이프리퀀시로 갈지 하고 펌프 일단 20mm 바로 걸어주세요. 네. 저는
이제 퇴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격상 저는 당직을 쓰면 한 잠도 잘 못 자거든요. 누워만 있고. 어제 거의 못 주무셨어요? 그쵸. 이제 가서 좀 자야죠. 혹시 신생아중 환자실에서 이제 계속 일하시면서 네.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세요? 목표요? 네. 조금 더 교원도 많이 받고 센터의 규모를 키워서 네. 조금 더 환자를 많이 받고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피곤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는데 교원을 많이 뽑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꿈이 좀 있으세요? 개인적인 꿈이요? 네. 하루하루 건강하게 그냥 버티고 네. 사고 안 나고 퇴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 자는데요?